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최근에 또 모텔 황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모텔 황제와 이제 통화를 하고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내사를 하셔서 또 이제 깊이 있는 상담을 이제 하고 가셨는데요. 본 상담 내용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먼저 별표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표 3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팁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텔 황제가 말이죠. 컨텐츠 내용을 경공매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텔 황제 경공매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 컨텐츠를 아직 강의 내용을 듣지 않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요,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제 호텔을 처음 이제 매수하신 분인데요. 한번 배경을 보시면, 네. 네. 병이 이제 의뢰인이십니다. 병이 이제 의뢰인이시고요. 네. A 호텔에 대해서 갑이 이제 전 소유자고요. 네. 이제 을이 이제 현 소유자입니다. 현 소유자. 네. 등장 인물이 이제 3명이 이렇게 출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A 호텔에 대해서 이제 을이 말이죠.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경락자죠. 네, 경락자이면서 현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과 갑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중도금도 이제 치르시고 이제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잔금은 아직 남아있어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텔 황제와 이제 상담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 낙찰 가격은요, 네. 낙찰 가격은 A 호텔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낙찰 가격이 적용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유체 동산은 낙찰 가격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호텔의 현 소유자는요, 모텔을 운영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호텔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하나 또 했습니다. 갑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을에게 무엇을 줬겠습니까? 영업신고증을 줬겠죠. 영업신고증도 낙찰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정한 을은 갑에게 이제 반대급부를 지급하겠죠. 네. 뭐 현금이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이 이제 영업신고증을 양수받고 이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의뢰인,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유체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갑과 을이. 유체동산이라고 하면은, 네, 호텔에 이제 붙어 있는 정착물, 이제 구조물, 이제 이런 거를 말하겠죠. 네. 유체 동산에 대해서는 네, 을과 합의를 본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를 안 본 상태에서 을이 현재 A 호텔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병은 이제 의뢰인께서는요, 병께서는 A 호텔에 대해서, A 호텔에 대해서 호텔로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 이제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십니다. 가만히 봤더니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주변에 제3자들이 있겠죠? 의뢰인에게 그럽니다. 야, 병아, 왜 너는 수익형 호텔을 갖다가 지금 현재 소유자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왕에 호텔을 매수할 예정이라면 그대로 A 호텔을 직영으로 운영하든 임대를 주든 수익을 볼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옥 목적으로 다른 건물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사옥으로 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호텔로 내가 매수하면 호텔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을과 병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예,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했냐면 인근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는 거죠. 네, 인근 부동산은 말이죠.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일반 상가, 그 다음에 뭐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원룸이나 뭐 다세대, 그렇죠? 아파트, 그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매나 임대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런 인근 부동산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할 때까지 숙박업소는 평생 가도록 매매 계약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만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중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이 병이 내가 호텔을 사옥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제 눈이 커지는 거죠. 예, 눈이 커집니다. 진짜 좋은 매수인을 만났구나. 왜? 현재 유체 동산도요,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예, 전 소유자, 지금 어디에선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갑의 소유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됐구나. 어차피 사옥으로 사용한다면 객실 내부에 있는 유체 동산은 병이 필요하지 않고 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금 계약 체결 당시에는요, 을과 병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만 들어갑니까? 이게 경매가 되는 게 아니죠? 일반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 말이죠. 토지와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정착물, 구조물, 시소물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매매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경매는 어떻습니까? 낙찰 가격에 토지와 건물만 포함되는 거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나 유체 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근 부동산에는 주택, 아파트를 만약에 매매를 해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정착물 있지 않습니까? TV네, 세탁기네, 냉장고네, 각종 가구네, 칫솔 하나까지 다 갖고 가죠. 그거 본인 거니까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호텔도 그렇죠? 안에 있는 정착물은 전부 다 현 소유자, 매도인이 다 갖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을은 뻔히 다 알고 이러한 매수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호재구나. 호재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그랬답니다. 나는 사옥으로 쓸 거니까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병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유권은 말이죠, 여러분. 소유권은 굉장히 큰 이게 권리인데요. 예, 사용하고 본인 물건을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향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어마어마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의뢰인이요, 건물과 토지와 유체동산, 각종 정착물, 시설물, 구조물을 사용을 하든 수익을 하든 처분을 하든 이거는
매수인의 권리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매매 가격이 설정돼 있으면 토지, 건물, 각종 정착물까지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매매는요. 예, 경매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이 을이 매수인이 4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 인근 부동산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파트 매매처럼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인근 부동산과 현 소유자가 짜고 병을 기망한다면 둘 다 이거는 사기로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 그 부동산이 어떠한 부동산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요. 사후 관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요. 숙박업소입니다. 호텔, 모텔. 네. 호텔, 모텔.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죠. 네, 특약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특약사항만 가지고 모텔 황제가 향후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만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인근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모텔 황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특약사항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요. 예. 현 시설 상태에서 현 시설 상태에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현 시설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현 시설 상태가 중요한 건데요. 호텔이나 모텔은 현 시설 상태죠.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플러스 현 시설 상태이지 않습니까? 호텔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 구조물, 시설물 모두 그 상태에서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텔 황제는요, 숙박업소 전문이기 때문에요, 시설 상태라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의 매매 계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황제가 가장 최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특약사항에 이러한 사항을 넣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매도인은 매매 계약 후 매수인 동의 없이 잔금일까지 위 대상물의 여기서 대상물이 부동산이죠. 위 대상물의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을 훼손 및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 줄 더 적어 볼게요.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유관으로 확인한 이 부동산
위 부동산의 시설물과 구조물을 잠금일에 양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명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놓는 게, 명시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시해 놓아야만이 향후에 다툼의 소지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이제 이해관계입니다. 매도인에게 유리한 거는 매수인에게 불리하고요. 매수인에게 불리한 거는 매도인에게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은요, 향후에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은 매매 가격이 적게는 10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호가하고 매매 가격이 책정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특약상 하나 잘못 기재하면은요, 이렇게 기재했다가는 몇 년씩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구체적으로 말이죠. 매도인은 매매 계약 후, 이거는 이제 계약금 계약이 체결하는 시점이죠. 계약금 계약이 체결하는 시점 이후부터 매수인 병에 동의 없이 잔금일까지, 이때까지요, 이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잔금일까지 위 호텔의 구조 변경, 뭐 대수선이나 뭐 객실을 뭐 바꾼다든지 이러한 법률적이나 물리적으로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을 훼손, 없애거나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렇죠? 여기서 분실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동산이 분실할 일이 있겠습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분실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이제 정착물을 말하는 거죠. 시설물, 구조물. 그 하나 더 적는 거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유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이 현장에 가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유관으로 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관으로 본 시설물 그대로 확인한 위 부동산의 시설물과 구조물을 잔금일에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비품 하나, 생수 하나, 봉지커피 하나, 종이컵 하나라도 잔금일에 다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놔야만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병 입장에서는 호텔이나 모텔을 처음 매수하다 보니까, 또 인근 부동산도 처음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여기만 선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가서 내가 호텔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계약을 주고 잔금까지 주고 나서 이 시점에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 이전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을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응? 호텔을 매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만 매매하는 것이지 그 안에 시설물이나 유체 동산은 당신한테 매매하는 게 아니다. 매매 가격에서 빠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유체 동산은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유체 동산까지 병에게 양도해 주려면 갑의 유체 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그죠? 일정한 반대 급부를 주고 이전을 시키고 매수를 해서 병에게 줄 의무가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해서요. 그런데 을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유체 동산도 아직까지 자기 거가 아닌 상태에서 A 호텔을 4억으로 산다는 의뢰인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약을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는 적었지만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기는 거죠. 누구의 입맛에 맞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이 낙찰, 경매와 매매와는 포함되는 가격이 다르다. 내용물이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매매 계약을 하는 부동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은 대출을 받아줄 수도 없고요.
호텔, 모텔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특약사항이죠. 네, 특약사항. 호텔이나 모텔의 매매 계약서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오늘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인천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물건 번호는 118405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14년 6월 9일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셔서요. 신축 관광 호텔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신축 관광 호텔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대지 면적 223평, 연면적 1264평, 매가 현재 140억이고요. 직용 중이시죠? 최대 용자 11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 25억이면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1억 5천만 원 꾸준히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54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평당 826만 4,463원에 해당되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본 물건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천 최고 상권입니다. 인천 최고 상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매가가 140억에 진행하고 있죠. 시장 가격 이하로 매매가 진행 중이다. 시장 가격 이하로 매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근의 호텔이나 모텔이요. 시장 가격 이하로 나온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의 소유자가 시세 차익을 받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해당 물건은 시장 가격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보시면은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번에도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 안정적인 투자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는 융자를 적게 받는 투자자죠. 융자 매매 가격이 14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융자 60억 받으시고요. 자기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자본 80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안정적인 A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60억이죠?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3.2%입니다. 1년에 그러면 이자가요 1억 9,2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고요. 한 달에 얼마냐? 그러면 1,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A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안정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초기 투자 자본 80억 투자하시죠. 80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중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순수익은 7,4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에 12개월 다음에 비율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기대 수익률은 11.1% 안정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고요. 공격적인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최대로 융자를 받는 투자자죠. 매매 가격이 14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 115억 받으시죠? 115억 받으시고 자기자본이 그러면 25억이네요. 25억 투자하는 공격적인 B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은 115억의 이자율이요. 5.2%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요. 5억 9,800만 원, 약 6억 가까이 되네요. 한 달에 얼마냐 이렇게 봤더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초기 현금 투자 얼마시죠? 25억 투자하셔가지고요. 월 매출 1억 6천 중에 이자 지급에 각종 공과금, 임금, 세금, 감가상각까지 다 제하시면은 취할 수 있는 순수익은 4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개월 곱해 주시고요. 백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공격적인 투자자, B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19.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수익률은요, 이 선에서 결정되겠죠? 11.1%에서 19.2% 사이에서 수익률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인천 최고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